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이성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하반기 2025년 하반기 연구과제로 저희 기본과제로 수행했던 연구입니다. 지하 및 지상 등 토지의 입체 공간 사용료 감정평가 기준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구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하 및 공중 등 입체 공간 사용료 평가는 그 1990년대 초 지하철 공사 보상 기준 마련 당시에 도입된 입체 이용 죄율 산정 체계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92년도에 도입된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구분 방식이라든지 한기심도 설정, 입체 이용률, 지하 이용 저해율, 층별 효용 비율 등 이 세부적인 기준들이 제도 도입 당시에 도시 구조와 건축 실태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이용 상황을 실제로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용료 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합리성이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건축 연도별 건물 층수 분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25년 5월 기준 건축물 대장을 다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멸실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1990년대 이전에 그 지어진 건축물은 16층 이상이 거의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16층을 넘는 고층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토지 입체 공간 이용과 사용료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2년도 서울시가 제정한 지하철 공사에 따른 지하공간 사용료 보상 기준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층별 효용 비율표라든지 입체 이용률 배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보상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철도, 상하수도, 도로, 전기 설비할 것 없이 다 이 기준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라든지 전기시설에서는 조금씩 이제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어떤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62년도에 만들어진 일본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이제 참고를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거를 연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역을 보시게 되면은 최초의 지하공간 사용료 산정 기준은 1979년도에 그 지하철도 건설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생겼는데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된 입체 이용 죄율 어떤 이런 산정 기준이 없었고 단순히 그냥 깊이에 따라서 퍼센트로 몇 퍼센트씩 어떤 이런 보상률을 정해서 적용하는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이제 입체 이용 죄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의 보상평가 기준이라는 1977년도에 나온 어떤 이런 규칙에 물론 이런 입체이용 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는 않습니다만 입체이용 죄율과 거의 같은 어떤 이런 개념을 정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도시철도법에서 입체이용 죄율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기준은 각 시도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1992년도에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에 이제 그 지하철이 가장 먼저 건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서울시께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에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연달아 계속 같은 기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수치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들은 이 지하나 지상 공간에 대한 어떤 산정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일단 송전선로의 보상인데요. 송전선로의 보상에 이 기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상액이 좀 과소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부적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전에서는 추가 보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를 좀 보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3년도에
협회의 선화지 손실보상 평가 지침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어떤 추가 보정률이라든지 입체 이용 제휴를 산정하는 송전선로의 보상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이러한 산정 기준이 규정된 것은 2011년에 와서야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철도의 지하 부분 토지 사용 보상 기준이라는 게 2013년도에 생겼는데요. 이때는 그 철도의 어떤 이런 보상 기준이 규정만 된 것이지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92년도에 만들어진 서울도시철도 보상 기준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시설에 대한 지하 토지 사용 보상 기준이 2018년도에 와서 생겼는데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용역을 통해서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이런 적용되는 유리나 이런 것이 완전히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송전선로처럼 추가 보정률이라는 것이 적용되도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입체 이용 제휴율 배분표, 입체 이용률 배분표와 일본의 입체 이용률 배분표인데 거의 뭐 유사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이렇게 그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조금 다른 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도시가지 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고도시가지는 이제 도심입니다. 굉장히 대도시의 도심 쪽으로 약 한 400% 용적률 이상인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 건물 등 이용률, 지하 이용률, 기타 이용률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하 이용률을 건물 등 이용률에 하나를 포함시키고 하나는 기타 이용률로 넣어서 이렇게 그냥 2단계로만 구분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입체 공간 사용료 감정 평가 기준의 합리성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합리성 검토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존 제도의 어떤 문제점,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체 이용률의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입체 이용률은 건물 등 이용률, 지하 이용률, 기타 이용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하 이용률과 지하 기타 이용률이 굉장히 지금 현재 중첩돼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또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상 이용률이 지나치게 건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건물에만 지장이 없으면, 건축에만 지장이 없으면 입체 이용 제휴율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구분 방식인데요. 현행 그 지하 보상 기준에서는 고층 시가지, 중층 시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가지 구분이 현재 그 용도 지역, 층수, 용적률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건축물 대장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현행 용도 지역, 층수, 용적률과 거의 이 시가지 구분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입체 공간 사용료 산정 기준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 등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하 기타 이용률이 과소평가되어 있어서 토지의 입체적 가치 분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심도별 지하 이용 제휴율표가 현재 선형감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선형감가가 아닌 곡선 형태로 감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실제 어떤 이런 감소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층별 효용 비율표가 있는데요. 층별 효용 비율표는 제정 이후 30년 동안 거의 개정 없이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 용도별로 층별 효용 비율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층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현재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밖에 검토 사항으로는 한계 심도 초과 공간 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공간 이용 가치와 기타 지하 이용 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중복되고 불일치된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노후율 적용으로 인해서 과소 보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추가 보정률 적용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 표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시도 및 용도 지역별 16층 이상 건물 분포입니다. 근데 현행 기준에서 16층 이상 건물은 고층 시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분석해 보면 주거 지역에 훨씬 더 많은 16층 이상 건물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들어서 거의 아파트들이 16층 이상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준의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구분 기준의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준을 고층 시가지, 중층 시가지, 저층 시가지 이렇게 되던 것을 용적률만 가지고 해서 이제 층이 아니라 밀도로 해서 고밀도 시가지, 중밀도 시가지, 저밀도 시가지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대신에 현재 그 지대 개념이 현재 평가에서 감정 평가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지대 개념을 이용해서 뭐 고밀도 택지지대, 중밀도 택지지대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 용도 지역별 건물 층별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층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주거 지역에 굉장히 많은 20층 이상 고층 빌딩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현재 기준이 아니라 개선된 기준에서 만약에 층을 반영하게 되면 이게 뭐 상업 지역이나 이렇게 좀 주거 지역을 따로 별도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용적률로 만든 이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적률 간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용적률이 500%가 넘는 고밀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지역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부분은 준주거 지역 이상인 약간 중심 상업 지역이나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이 800%가 넘는 초고밀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심 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개선 방안이 현행 기준이 지금 뭐 지역 구분에서 용도 지역과 체유용 층수, 예상 용적률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현황과 맞지 않으니 개선 방안은 그 예상 용적률만 가지고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입체 이용률 및 입체 이용률 배분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한계 심도의 조정과 관련해서 기존 한계 심도가 지금 45m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지하 개발 심도는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 10층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그 깊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전거리라든지 뭐 이런 소음이나 진동으로부터의 안전거리까지도 어떤 이런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한 55m에서 65m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체 이용률 배분에 있어서 현행 기준을 전제로 했을 때 건물 등 이용률이 굉장히 지금 현재 높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소폭 하향 조정하는 안과 그 다음에 공중 및 지하의 기타 이용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안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층별 효용 비율표는 층별 효용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활용해서 실제의 효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표는 지역별 적용 한계 심도인데요. 그 초 및 초고밀도 시가지부터 해서 농지 및 임지까지 해서 기존보다 한 20m에서 10m 정도 내외로 어떤 이렇게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표는 입체 이용률 배분표 개선 방안인데요. 기존보다 건물 등 이용률은 살짝 낮추고, 그 다음에 기타 이용률은 좀 높이는 방향으로 어떤 이렇게 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이 표는 그 상단에 있는 표는 입체 이용률 개선 방안 2-2안인데요. 2-1안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일단 표에는 2-2안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보셨던 1안에 비해서 기타 이용률의 크기를 더욱 크게 확장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타 이용률을 확장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기타 이용이라는 어떤 이런 그 건물의 최유 이용을 벗어나는 부분에 어떤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떤 최유 이용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율이 낮게 잡히는데, 사실은 여기 만약에 최유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상공에 굉장히 이렇게 불편을 끼치는 어떤 이런 시설물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굉장히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보다는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확장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보고서에 어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한계 심도 초과 공간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역별 한계 심도를 초과했을 때 현재 뭐 대부분은 1%입니다. 1% 내외로 이제 한계 심도 초과 공간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지하 기타 이용률 부분을 전부 한기심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 3%에서 한 7%까지 한기심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밖의 개선 방안들인데요. 첫 번째는 노후율 적용 관련해서 노후율은 이 보상액을 어떻게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후율 적용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보정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입체 이용 제외율은 시설물의 어떤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되 추가 보정률은 만약에 이제 토지 가치의 경제적 하락을 가져오는 어떤 이런 혐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설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 추가 보정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용 건물 층수의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역 내 건물 이용 층수를 고려하는 등 현재 이제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 농지 임지도 현재는 건물 층수를 기준해서 용적률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입체 이용 농지 임지의 입체 이용 판단 기준은 농작물이나 인목의 생장 특성이나 법적 이용 제한 등을 고려하는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입체 이용 공간 사용료 평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 보상평가편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보상평가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의 사용료인데 어떤 토지 전체가 아닌 입체 공간, 특히 이제 뭐 지상이나 공중, 지하의 일부만 활용할 때 결국은 사용료 평가 때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물건 유형별 평가 기준에서도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현재는 시설물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사용료 보상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입체 이용 제외율 평가 방법이나 기준은 통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 특성에 따른 감가가 있다면 감가율은 추가 보정률을 통해서 따로 적용하는 이런 이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이면서 통일된 입체 이용 저해율 적용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시설물별로 따로 적용이 되고 있는 기준들을 하나로 좀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마련되고 있는 어떤 이런 시도등과 그 다음에 철도, 전기, 수도의 시설물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가급적이면은 감정평가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활용해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어떤 입체 이용 제휴율의 개선 방안을 좀 도출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런 평가에 현재 도출되고 있는 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니면 실제로 이게 그 입체 가치를 배분하는 어떤 이런 실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건축물 대장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그 외의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완전한 보상 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다시 연구가 이제 좀 추후에 연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런 실제 감정평가 실태라든지 아니면 건물 이용 실태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적용을 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이 보고서를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